자, 기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픈 강의용으로 찍는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수강생 분들 중에 앞에 1강, 2강에서 이거 첫 강의에서 다 상세하게 한 3시간 가까이 해서 드렸던 부분이니까 요약식으로 좀 짧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강의니까 다시 들으실 필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원래 교재에서 달라진 부분은 앞에 원래 먼저 공고문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7분에서 발표 시간이 7분에서 8분으로 늘어났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그거 딱 하나 달라진 거 외에는 지난해 제 교재 기준으로도 달라진 건 없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 요거는 그냥 스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막 셀레바를 써놨는데 두 번째 페이지. 이거는 제 교재에 있는 1강과 1장과 2장의 일부 내용을 좀 발췌한 거니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기술서는 달라진 게 예전에 경험 2개 상황 하나를 줬다가 15년대는 공직형 2개라고 해서 무슨 무슨 공무원 신조 한 조각 주고 이러는 좀 희한한 순실입표 면접을 받던 시절이 15년도 국가직 7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끼고 지난해 경험형 상황형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험도 되게 브로드한 경험을 하나를 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바뀐 것이 국가직 9급부터 3월달에 지역인재 7급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장애 블라블라블라 다 1번 문제 특히 국가직 이번에 최신의 국가직 9급은 하나의 문제만 나왔습니다. 경험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이름 붙이기를 뭐라도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직무형이라고 붙였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와 혹은 업무 관련돼서 본인의 평소에 했던 노력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원래 경험형이 나올 거냐?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국가직 9급은 8일 동안, 7일 동안 면접을 봤는데 똑같은 1번 문제는 똑같은 걸 줬습니다.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심지어 7급에서도 9급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심지어 합니다. 워딩은 좀 다르지만 본질은. 그다음에 PT는 예전에는 정책을 물었습니다. 14년도까지는 14년도로 하면 예전에 지금의 행정자치부가 출제하던 시절이고요.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사학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순실입표 면접이 들어와서 인재 채용 방안이네, 애국심 증진 방안이네, 이런 거를 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만 일행 1일차에는 통일비용 그다음에 2일차에 빅데이터, 3일차에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7급 면접 보기 일주일 2주 전쯤에 그 유명한 JTBC의 태블릿 보도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2주 만에 제 생각에는 훅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혁차가 헉헉 이래가지고. 참고로 작년에 청렴의 청자 나부랭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아무튼 집단 토의는 맨 처음에 15년도가 처음 들어갔는데 마치 순실입표 면접 때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애국심 증진반에 맹 또 그런 걸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끼고 그런 건 지난해 정책형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첫날에가 뭐였더라? 비만세가 3일차에 비만 청년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에 관한 찬반은 아니고 확대 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 방향 이런 유로 나왔습니다. 원래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경험형 대신에 직무형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수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 9명 중에 3명이었다가 7명 중에 3명으로 늘렸습니다. 원래도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최소한 절반 이상을 우수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면접은 장난이 아니야. 준비 안 하고 대충 똑같은 거 대충 해가지고 와서 보통 받고 붙을 생각은 하지도 마. 그런 사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에 면접 변화 보시면 전문성 강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인혁차가 이번에 국가직 9급 면접 공고문에서 아예 공고를 했어. 이런 걸 하겠다고.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쓴 표현이 전문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험형을 폐지를 했고요. 경험형은 이제 시우가 다 한 것 같아요. 경험 만들기, 지어내기, 윤문하기, 약간 각색하기, 소설 쓰기 이런 걸 면접 준비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경험형이 우수의 비결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던 강사들도 있었습니다. PT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 비슷하다며. 그죠? 평소의 경험과 노력 이 키워드로 보입니다. 하고 싶은 업무, 희망 업무, 평소의 노력 관련돼서 노력한 거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공무원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공무원이었어요라면 이상하잖아. 여기서 찾아내 발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대학교에 뭐 리포트 하나 쓴 것부터 과목 하나 들었던 거, 그죠? 저 선생님 세무인데요. 세무에 세자도 모르고 정원이 많이 뽑아갖고 그냥 해서 된 건데 어떡하죠? 경제학 원론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경영학 비슷한 거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죠? 안 되면 아버님한테 물어봐가지고 홈택스 어떻게 쓰는지 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노력이에요. 거창한 단위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좀 마음 정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공직가치 묻기는 합니다. 근데 순실이표 공직가치 9개는 아니고 그냥 공무원의 덕목, 영어로 하면 이제 virtu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혁수가 말하는 공직가치. 일부 강사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공직가치가 늘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덕목입니다. 공무원의 덕목은 공무원이 된 사람이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청렴이 됐건 봉사가 됐건 애국이 됐건 블라블라. 특정 공직가치 9개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에 뭐 국가직 9급에서 공직가치 문제로 5분 발표가 도배가 됐다며 얘기를 하지만 잘 보시면 문제를 첫날 일행 문제 국가직 9급에서 일행 첫날째 문제는 안타까운 민원이 아마 성파 세무녀 사건을 비유를 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도와주고 싶은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규정상 도와줄 수는 없고 상관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이와 관련된 공직가치는 무엇이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보시오. 공직가치 측은지심입니다 라고 했던 거 이상해요? 공직가치 9개 중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측은지심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 그 문제의 본질은 그걸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상황형 질문이죠. 근데 그걸 갖다 붙이면 공직가치 문제가 나왔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뭐 할 말은 없어요. 여튼 그래서 공직가치료가 나오긴 했지만 그냥 공무원의 덕목 어떤 뭐 형평이 됐건 공평이 됐건 무슨 청렴이 됐건 뭐 그런 거 있죠. 뭐 불편부당이 됐건 뭐 이런 류의 어떤 약간의 어떤 개념화 영어로 이제 컨셉츄레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거 약간 갖다 붙이기 저렴한 용어로 뭐 그런 정도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이거를 공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리해 보시고 그냥 뭐 뭐든 용어를 그냥 쓰시면 되는 것이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요는 아까 보신 내용이어서 자, 순서대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발표해 있는 거에서 여기 8분 하나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 자, 일단 집단 면접에는 개입은 거의 하지 않는 자유토론. 아까도 공고문에도 아예 못을 박아놨더만요. 자유토론이라고. 지난해 무슨 찬반 토론이나 합의 토론의 일부 학원에서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애들 하도 논란이 돼서 뭐 제가 논란 불란자처럼 돼버렸지만 아무튼 인혁체다가 직접 물어봤어요. 문의해갖고 아예 공식적으로 인혁체 답변을 캡처해서 그냥 올리기도 해서 정리가 됐어요. 저도 그런 것도 되게 피곤한데 그 일부에서 그 정확히 취재도 안 돼 있고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에 했던 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시면 강사 말만 믿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더라라는 걸 가지고 또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조금 좋은 태도 같지는 않아요. 여튼 그래서 원래는 면접 공고문에 자유 토론이라고 찬반 토론, 합의 토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하셨죠? 공고문 안에 박아서 놨더라고요 보니까. 여튼 자 그렇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행 방식입니다. 이것도 뭐 일부 학원에서는 뭐 이런 것도 하나 온전하게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제가 타임테이블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냥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까 사진 보시니까 사진이랑 매치시켜 보시면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거는 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죠? 뭐 보시면 정리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이런 걸 모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들어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많았는데 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말씀드리면 개별번호 8분이 고속 7분이니까 15분입니다. 25분이 남는데요. 25분 중에 자기기술서 1번을 가지고 약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할 겁니다. 직무형이 나오는 경우. 이제 국가직 9급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뭐 많으면 10분까지. 상황형 질문하는 5분, 많으면 10분. 둘 다 합치면 대략 한 15분 정도 됩니다. 자기기술서에 관련돼서 PT 하시고 PT 후속 질문 15분. 자기기술서 15분. 10분 정도가 이제 남죠. 10분 정도가 보통 개별 질문이라고 하는데 개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뭐 공직가치 질문, 그러니까 질문에서 주로 묻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직렬에서 나온 분들이 직렬에 관련된 현업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형 질문을 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통 질문, 요즘 뭐 땡땡 직렬에서 안 좋은 뉴스 난 거 보셨어요? 아는 거 있나요? 이런 거 툭 물어보고 관세 측. 왜냐 그러면 면접 보기 3, 4일 전에 그 뭐죠? 면세점 납품 비리 터져가지고 JTBC가 또 단독 보도로 터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면접을 봤거든요. 뭐 저도 그냥 보시고 가라고는 했는데 설마 그걸 물어볼 줄은 몰랐죠. 안 좋은 뉴스 난 거 혹시 아세요? 네. 이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나? 근데 특정 개인이 아니고 공통으로 물었습니다. 한 두어 달, 한 달 전쯤에는 우정직에서 뭐 공무원은 아니시고 과로사 하신 게 뉴스가 났는데, 우정직 안 좋은 뉴스 기사 난 거 보셨죠? 라고 묻는 거 첫 달에 똑같은 패턴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좀 챙겨 보셔라 라는 말씀은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걸 개별 질문에서 10분 정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면접 후기 사례집을 보시니까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알고 하면 편하다니까, 말 안 해도 되고. 어? 뭐 무슨 경영 따위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보시면 되지. 다음. 자, 자기소개 기출문제 일단 보겠습니다. 뭐 경험형 질문 이제 뭐 저기 뭐 얘기가 들을 거 없으니까 뺄게요. 다음에 상황형 질문이 답 없는 질문. 제가 그냥 제가 네이밍한 건데 딱히 답이 없는 전자 설문조사를 하는데 마감이 뭐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뭐더라, 뭐 신년회 때 무슨 걸 해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자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응답률이 저조하다. 어떡할래? 뭐 이런 이유가 첫째 일일날 상황형 질문이었죠. 뭐 답이 뭐 있겠어요? 답이 있다면 있죠. 열심히 받아내겠습니다죠. 어떻게를 묻는 거죠. 아까 보셨죠? 후기 사례집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런 이유가 뭐는 좀 짐을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저렴해진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전 윤리형 뭐 좀 약간 상투적인 윤리형 문제는 이제 많이 벗어났고, 이제 점점 약간 좀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아이디어, 뭐 절차,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묻습니다. 뭐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퀄이 좀 이번에 국가적 구급 문제 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국가적 구급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기술력 문제. 자기술서는 뭐 경험형 질문 안 하고 아까 말하는 직무형 질문, 평소에 했던 노력, 뭐 블라블라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형 상황 부여를 직렬별로 주긴 배경은 주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경만 그럴 뿐 뭐 그냥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상황형 질문은 기출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이 가장 아름다운 교재예요. 그래서 기출을 보실 때 다른 직렬 거라고 신경 쓰게, 무슨 갑자기 교도소 나오면 나는 일행인데 무슨 교도소 이러지 마시고 똑같다고요. 상관하지 마시고 다 원래 구급 거는 좀 챙겨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기술서 문제입니다. 비주얼 싱크로도 한 90%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똘람 두 장 주고요. 합니다. 뭐 그냥 보시면 될 거니까 그냥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기술서 작성 용지 용지입니다. A4 사이즈 12줄씩 두 개입니다. 뭐 또 일부에서 뭐 세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세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세 문제 나오면 8칸씩 세 개를 주기는 합니다. 근데 뭐 예전에 세 개를 했었어요. 14년도까지는 경험형 두 개, 상황형 하나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세 개를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까요? 두 개를 주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세 개를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쓸 게 적거든요. 세 문제인데요. 이게 양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거를 채운다는 거와 약간 체계를 갖춰서 상황형 같은 걸 채운다는 거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칸이 죽으면 줄어서 간단하게 써도 되잖아요.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문제 주면 여러분한테 더 부담이 덜하기는 해요. 실제로 보면. 아무튼 뭐 두 문제 나온다는 거 이렇게 12줄은 채워야 된다 정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기출 문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술사 문제입니다. 워딩도 싱크로율 거의 90%는 넘어갑니다. 특히 상황형 질문은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충 이런 거 물었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행간이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면접 날이면 늘 AT센터나 킨텍스에 가서 면접 나오시는 분들한테 몇 명들 앉혀놓고 이제 타이핑해가면서 워딩을 맞춰요. 이거 맞냐고. 그렇게 해서 복원했기 때문에 거의 싱크로 90%는 워딩 자체도 90%는 넘습니다. 워딩이 되게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률이 적은데 어떡하냐는지 문제가 나왔거든요. 문제가 나왔습니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전자 설문조사였습니다. 나중에 후기 사례집 보시면
설문조사인데 전자 아니에요? 뭐 어떤 방법이 있겠냐 이러겠더니 그냥 일반적인 설문조사 대판을 막 하시길래 전자 설문조사인 거 봤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 못 본 거지.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지. 전자라는 생각을. 상황경점의 가장 핵심은 문제를 똑바로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 워딩 하나하나를. 행간이 있다고, 행간이 문제에. 그런 거 못 보고 하면 질문 받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허걱 무슨 얘기지? 내가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약간 직렬별로 좀 다르게 주기는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래?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뭐 요게 본질이고요. 두 번째 문제. 전자설문조사 세무제 거 아까 보셨던 거. 그다음에 3일차는 직렬별로 조금 다르게 주기는 배경을 조금 다르게 주기는 했습니다만 뭐 감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감사직 분들 앉아갖고 화장실에서 토론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규정이 어디 규정이지? 이게 규정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나?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지? 뭐 이래가지고 막 토론도 하시고 그랬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당일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출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황형 문제인지 PT 문제인지 아리까리하게 주죠. 다문화정책주무관. 무슨 PT하라는 거야? 이거 PT 문제 아니에요? 상황형 지문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까리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막 섞여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차라리 이런 게 나오면 뭐 공부하신 분들은 열심히 쓰시면 되죠. 미니 PT처럼 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조금 약간 질문의 결이 조금 다양하긴 합니다. 저는 인혁씨가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좀 테스트 베드 겸 쓰는 겸 해서 그래서 반드시 좀 기출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출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보건대에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 보시기도 어딘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인지 나중에 한번 다른 스타일 의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 원래 경험형 문제가 안 나오고 직무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실체입니다. 원래 나왔던 이것도 워딩 95% 이상입니다. 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지역인재 원래 3월, 기상구급 5월, 경력구급 장애 국가직입니다. 6월, 이번에 구급 7월에 나왔던 자기기술서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국가직 구급은 모든 직렬 동일한 문제로 줬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일종의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다 알고 가잖아요. 준비하고 가시잖아요. 자기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이게 자체가. 이 말 속에서는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걸 질문 받을지 너무너무 버라이어티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사례집을. 느낌이 오시죠? 질문을. 많이 썼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하나 그냥 툭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냐. 뭘 답변해야 될지 몰라요. 아셨죠? 여기가 여러분 준비를 꽤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7급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경험을 물으면 이상하잖아요. 7급한테만. 참고로 가장 비근한 얘가 이번에 3월 때 지역인재 7급이었습니다. 지역인재가 어떤 건지 뭐 아실 테고요. 지역인재 7급 면접에서 이거 나온 거 보시면 알잖아요. 잘 보시면 이 말이나 그만 워딩이 조금 다를 뿐. 그죠? 본질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로 아마 나올 거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상국업 위인 웬 뜬금없이 위인 그리고 내가 농담 삼아 장영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첨성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마 뭐 제가 뭐 굳이 변명을 제가 뭐 여기 디펜스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굳이 변명을 이런 걸 내온 이유는 니들이 역사하는 공부는 했을 것이고 당연하게 과목으로 내가 기상직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뭐 측국위가 됐건 무슨 뭐 첨성대가 됐건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은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좀 견광부회하는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죠? 그런 취지로 보면 이 문제도 이거와 동떨어지지 않게 보이는 거죠. 해석하시기에 따라서. 자, 됐습니다. 참고로 경력구급에는 요 멘트는 국가직 구급 면접 공고문에 이런 걸 묻겠다고는 공고문의 워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인혁처의 마음가짐을 아시겠죠? 어떻게 이걸 내시는지. 아마 이거랑 같은 질문이죠. 지금 다 보시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집단 토의.
뭐 그냥 이것만 설명드리겠어요. 3번 토론은 자유 토론입니다. 그것도 원래 면접 인혁처에서 자유 토론이라고 박아줘서 좀 고맙기는 해요. 쓸데없는 얘기는 또 안 해도 되니까 원래. 사회 접시 토론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따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음에 면접위원이 사회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기 보시면 나옵니다. 또 어떤 데는 누가 사회 보겠다 그랬으면 그러라고 해서 한 조도 하나 있어요. 30 몇 조 중에.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굴러가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사회자 지정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 모두 발언을 부여를 했습니다. 2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2분 모두 발언. 2분이면 미니 PT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이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자 떠드는 건데 PT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면접위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이렇게 팔짱 끼고 반눈 좀 감으시고 쓱 뭐 이렇게만 합니다. 좀 에너제틱한 면접위원은 뭐 중간에 껴가지고 아니 그건 좀 본질이 좀 아니니까 이쪽으로 다시 토론합시다. 이렇게 약간 교통 정리하는 것들이 좀 있는 조들이 일부 있었고요. 대부분의 조에서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언 시간은 조절을 해서 누가 좀 정리될 좀 시간 보시고 누가 발언 횟수가 뭐 다른 한 서너 번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다 그러면 지정해서 누구 몇 번 응시생 발언 기회가 적었으니까 발언하라고 아예 지정까지 해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균질하게 가져가라고 다 가이렉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이 되겠어요? 이 자체가 토론이 아니잖아. 집단으로 모아놓고 자기 얘기하기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느 학원을 강의할 때 토론을 중시하고 토론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세요. 아는 게 있어야 말할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토론이든 PT든 여러분이 공부한 건 안 나옵니다. 제가 낸 문제도 안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토론이나 PT 문제를 맞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필기 보실 때 국제 같은 더러운 과목 할 때 이건 꼭 나와라고 해서 보신 거 있어요? 꼭 나와야지 해서 나와서 20문제 중에 그래서 나온 거 한 문제라도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다만 안 나오면 못 푸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과 뭐 속어법, 그러니까 눈치, 코치, 그러니까 지문 비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툴들을 배워가시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암기력도 배우지만 똑같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하시다 보면 뭐 새로운 낯선 주제가 와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 모든 시험의 본질은 면접이든 필기든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토론 자체를 뭔가 토론 연습하시는 것 자체가 에러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시고요. 다음에 집단토론 과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제가 뭐 따로 하나만 복원을 했는데 그냥 종이 한 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줬어요. 제시 자료를.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대충 뭐 자유학기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뭐 몰라도 그냥 대충 내용이다라는 건 다 인포메이션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나오더라도 기본 백그라운드 정보는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해결 방안 고민하시는 건 PT로 나와서 종이에 쓰라는 거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이 문제를 PT로 내면 안 돼요? 똑같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PT랑 집단 토론, PT랑 GD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있어야 말할 게 생깁니다. 넘어갈게요. 과제문 이건 뭐 14년도 소략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순실이표 처음 했던 순실이표 집단 토론이었습니다. 보시면 국가 상징물 활용 방안 뭐 이런 거 했어요. 애국심 증진 방안 이런 거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집단토의 기출 주제 제가 그냥 비교만 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건 참고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제끼시고 14년도 거밖에는 그래도 좀 레퍼런스 할 수 있게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유학규제, 불체자, 비말세. 심지어 비말세는 세무가 아니어서 2일차가 세무였는데 3일차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렬에 너무 특화시켜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스터디 하실 때도 자기들 직렬끼리 모으셔서 그냥 친목 도모하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섞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게. 그렇죠? 다음 기출 PT. 뭐 썼습니다. 아까 다 드린 말씀입니다. 정책형 질문, 공직형이나 무슨 애국심 이런 거 순실일 거는 지나갔다는 뜻이고요. 문제가 간소화됐습니다. 원래는 4장인데 3장으로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장이
혹여 내장이 되나? 8분의 2지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좀 들기는 했습니다. 여튼 제시자료를 4장 준다고 해서 면접 준비 시간을 더 주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30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튼 통계 등 데이터는 되게 줄고 말이 많아요. 말이. 예, 예전과 좀 달라지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정책반의 소속 질문이 꽤 있긴 했는데 아주 예전 14년도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는 PT 시간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기를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을 5개를 비교해 보시면 그것만 봐도 아실 텐데 PT를 쓰면 쓴 거에 대책 방안이나 이런 거를 한두 개 정도 묻고요. 그 주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통일가 되면 통일 비용에 관련된 원론적인 질문을 한 서너 개를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7분, 작년에 7분이고 후속 질문이 8분인데 이론적으로 뭐 10분을 꽉 채우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맞춥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좀 있으면 대책 방안 중에 한 두세 개 묻고 한 반은 그 원론적인 얘기, 그 토픽에 관련된 그걸 한 반 정도를 물어요. 비교해 보시면 약간 그런 식으로 얼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대책 방안이 별거 없으면 그냥 원론적인 질문을 바로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유도리는 있지만 원론적인 질문까지 같이 하고 그 원론적인 질문은 면접위원회 제공되는 질문지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냥 지금은 뭐 간만 그냥 이렇게 타는 정도만 들으시죠. 17년도 거 뭐 제가 뭐 저기 보고는 다 해서 나중에 뭐 하나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오픈자로 오신 것 중에 뒤에 하나 한 장은 있죠. 이겁니다. 요거를 드렸고요. 빅데이터 개인정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건 좀 더 테크니컬한 얘기들이어서 빅데이터도 모르고 개인정보 보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뭐 규정직인데 갑자기 무슨 개인정보 보고 이런 거 나오면 뭐 뜨악하죠. 당연하게. 뭐 근데 원래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문제를 좀 잘 만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지난해는 좀 급히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문제는 행시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행시형은 세 개의 문제 세트를 약간 비슷하게 짜가지고 공통된 걸 뽑아내게 하거든요. 아마 행시 쪽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마 그때 시국이 갑자기 급변하는 바람에 급하게 있는 것 같고 낸 것 같고 원래 외교, 안보, 부동산, 물가 이런 거 문제로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거든요. 폴리틱스라고요.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 그러니까 VIP의 의지에 따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 안 내거든요. 7급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통일비용 낸 거 보면 이것도 행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ODA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엮어가지고 세 개의 문제를 한 세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용어로 했던 거 좀 남은 문제로 그냥 급히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좀 시의적이고 약간은 그래도 조금 시의적인 것들을 조금 이것도 뭐 시의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좀 떨어지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로 좀 보십시오. 꼭 이런 간주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4년도나 그 이전의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딱 떨어지는 아이템을 해요. 심플하게 떨어지는 아이템. 여튼 다음에 원래 지역 이제 7급에서 나왔던 게 이런 게 딱 떨어지는 아이템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죠? 해외 K무브라고 있습니다. K자 붙는 거 보면 전임 정부가 좋아하셨죠. 뭐 K 붙은 거 좋아하셨고 행복 이런 거 좋아하셨고 그죠? 뭐 그런 워딩 좋아하셨죠. 약간 이런 거를 주고 마찬가지 세 장을 줬더라고요. 세 장을 주고 계산 대책. 이게 뭐 이걸 왜 K무브가 떴는지 아시죠? 옛날 우리 아버님 때처럼 중국이 저기 사막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랍에 가셔가지고 하셨죠. 그때 순실이도 따라가시고 안 수석도 따라가셔가지고 뒤로는 의료 사업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백스시던 그때입니다. 지금 알고 참 우스운 개콘인데 네가 가라 두바이 유명했었죠. 자, 아무튼 15년도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대한민국 면접 7급 면접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면접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나왔고요. 뭐 참고할 거 없고요. 14년도 거를 보시죠. 14년도 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근사한 주제입니다. 딱 떨어지는 주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중에서 첫째 날 그때는 오전 조가 있고 오후 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조 집단 토론이 없었거든요. 그냥 PT만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무임무 방안을 여러분들 오픈 자료에 제가 4장짜리로 샘플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다른 학원과 다른 강사 중에 비슷한 문제를 보건 비스름하게 한 게 있을 겁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대본에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크로율이 제 거는 95%가 넘습니다. 이 자료는. 왜냐? 원 자료를 다 찾아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그때 합격생들 많이 고생했어요. 숫자 같이 막 찾고 막 자료들 찾느라고. 여튼 원제 문제가 폰트와 레이아웃까지 행간 폰트까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무회계도 묻기도 했고요. 뭐 이랬습니다만 우정, 관접 광고, 우정인도 관접 광고야 뭐 이런 거죠. 교육행정인도 전투 로봇? 응? 무슨 소리지? 그런 걸 여러분들도 하시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공부한 주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나오니까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걸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튼 감사. 쉐일가스, 지금은 쉐일가스가 좀 알려졌지만 그때부터 쉐일가스가 뭐지? 용어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타임리한 주제들이에요. 물론 여기 형사조정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할 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지금 돼도 되는 얘기입니다. 늘 뭐 ing의 얘기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되게 왜 그러냐면 셰일가스 제가 이 문제를 복원했을 때 이유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제가 몹시 궁금했기 때문에 원자를 다 뒤져봐야겠다.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는지 목표의식을 갖고 이거를 복원을 했는데 복원할 수 있는 거 셰일가스는 도저히 셰일가스 전투로봇을 찾는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왜 셰일가스가 문제 뜬금포로 나왔냐? 산자부에서 낸 문제입니다. 각 부처에서 그때는 냈어요. 내서 그때 행정자치가 다 준 거죠. 그때 골라서 내는 건데 셰일가스는 왜 나왔냐? 뜬금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셰일가스에 대책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때가 막 시장성이 막 생겨가지고 미국이 이제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 셰일가스인데, 여튼 캐나다, 뭐 미국 북부 쪽에 많죠. 모래, 그죠? 셰일가스라는 게 아무튼 뭐 이게 땅에 그러니까 이게 스며 있는 거를 이게 뽑아내는 기술인데, 여튼 7월 달일 겁니다. VIP께서 전임 VIP께서 7월 달인가 캐나다를 가셨습니다. 방캐를 하셨는데 캐나다를 하면서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관련 업체 간담회였어요. 쉘가스 업체 간담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원자 거기 통계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어떻게 찾아냈냐 그러면 공식적인 보도 자료도 전혀 없어서 어떻게 찾다가 혹여나해서 봤더니 캐나다 방캐 자료에 기자들에게 지어진 보도 자료 중에 그 이 간담회 내용 중에 셰일가스 현황 리포트가 한 두세 장 들어가 있는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7월 달, 8월 달에. 문제는 10월 달에 나왔죠. 이때 10월 20날인가 면접을 봤는데 어떤 타이밍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렇게 내는구나. 뭐 이렇게 확인이 됐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역치가 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면접 대비 가이드 제가 아까 들었던 말입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을 겁니다만 팩트 체크 뭘 물어보고 뭘 하라는지를 똑바로 좀 아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등잔 밑에 진짜 어두워요. 여기가.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국가적 9급보다 7급이 레벨이 저기 면접의 레벨이 한 레벨 높을 것 같다는 건 7급들의 부심이고요. 9급 훨씬 면접이 훨씬 퀄이 좋습니다. 진짜로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여튼 왜냐면 팩트를 7급들이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청명관이 같은 분들이. 하여간 기출지문 후기 사례지문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정리와 공부가 되어야 되고 저는 좀 저렴하게 말재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책도 말재료일 수 있고요. 본인의 경험 봉사활동도 말재료일 수 있고요. 어디서 뉴스 보신 것도 말재료가 될 수 있겠고요. 구글링에서 찾아보신 정보 아니면 본인 현직자한테 아니면 블라블라에서 들으신 모든 것들이 재료잖아요. 본인이 말을 하기 위한 재료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가시느냐가 면접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충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 없지만 여튼 경험은 이 정도 좀 간단한 거 정도는 그냥 물으니까 경험형 질문이 안 나오더라도 경험은 묻습니다. 물론 아까 후기 보시면 지난해는 경험도 잘 많이 안 물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간혹 봉사활동한 거 있어요? 이런 거나 공직가치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청렴이다 생각하면 청렴과 관련된 무슨 경험이 있나 이렇게 연결 질문 간혹 있기는 했으나 예전처럼 경험 가지고 꼬리 물면서 5분 10분 하는 그런 건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기본 경험은 정리를 좀 이런 거 좀 하셔라는 취지이고요. 더 중요한 건 희망 업무 부처입니다. 특히 7급은 이 부분이 더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력보다는 희망 부처 업무, 특히 일행들 어디 가고 싶어요? 어떤 업무 관심 있는데 관련돼서 무슨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아는 거 있어요? 플러스 뭐 하고 싶은데 10년 뒤든 지금이든
관련해서 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패키지 질문이잖아요. 원래 14년도까지는 다 준비하고 갔던 거예요. 이런 거를.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이제 옛날 스타일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거의 필수 질문이었습니다. 뭐 농담 삼아 14년도에는 자기 기술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일부의 경우에는 아마 오더인 걸로 보이는데 그때 PT가 되게 괜찮잖아요. 되게 괜찮으면 PT 끝난 다음에 자기 기술 1번 경험형 그때는 두 개였습니다. 경험형 1번, 경험형 2번, 상황형 3번 세 개를 쓰는 타이밍이었어요. 어떤 분은 PT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바로 어디 가고 싶어요? 기재부 무슨 과? 무슨 과? 뭐 조직도는 봤어요? 네. 무슨 업무 하는데? 지금 뭐 기재부 장관 정책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얘기해 봐요. 네? 봤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쿨하게 얘기해도 돼. 뭐 어떻게 고칠 건데 당신이 들어가면. 그럼 뭐 했는데 이제까지? 그 점을 20분 정도 하고 15분 정도 하고 끝냈어요. 가라고. 그때 면접 시간이 30분이었습니다. 전체가 10분? 한 10분쯤 끝났어요. 5분, 10분 이렇게 딱 하고 집에 경험형 성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그랬냐? 그 친구는 좀 저기 서울시가 있는데 뭐 서울시도 다시 붙어가지고 한 친구는 지금 문화부가 있는데 문화부가 아니고 뭐 소속기관에 가 있는데 그 친구도 똑같아요. 교육부 간 친구도 그랬고 그러니까 PT가 좋아서 아마 자격증 뭐 제껴 뭐 자유도가 되게 높았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대로 칼같이 딱딱딱 하는 거를 그리고 좀 인사혁신처검에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거에 대한 시간 배분을 하면서 질문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여간 이거 얼마만큼 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얘기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제가 축구 비유를 많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여자분들 뭐 싫어하실 얘기겠지만 축구의 기본은 공격과 수비죠. 브라질 축구 같은 경우는 화려합니다. 공격 축구니까 이렇게 쇼맨십도 좋고 좋잖아요. 하지만 월드컵 경기 같은 국제 스포츠를 보시면 참 브라질 한번 우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좀 할 말이 없어졌는데 그거 하나 빼면 남미 기업들이 화려한 공격 축구를 하지만 우승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대개 우승을 많이 한 나라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축구 진짜 재미없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선수들이 보면 독일 축구가 재미있어요. 왜? 수비 축구거든. 역습 한 방. 그죠? 그게 꽃이죠. 그 긴장을 위해서 탄탄한 수비.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비가 되지 않으면 공격으로 뭐 해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축구하면 또 축구 후진국이면 손흥민 무슨 공격 라인만 신경 쓰지 수비 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마 이영표가 마지막인 걸로 보이는데 수비가 돼야 공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수비예요. PT나 정책 공부하는 게 공격입니다. 제가 보기엔 수비부터 단도리를 해놔야 공격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대충 해놓고 심지어 경험형 질문 한다 하시고 아직도 경험형 질문 정리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경험형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한하게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몇십만 원 주고 왜 경험을 정리하고 있을까? 온전한 정보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다.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거지. 강사가 모르는 거는 그렇다 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면접 강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으셔야지. 아셨어요? 학교 선배를 믿고 친구 동료를 믿고 스타디오를 믿으셔야지. 아무튼 그러니까 반드시 좀 이 부분에 신경 쓰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말 닥치면 다 합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말 못해서 면접 못 봤다는 분 단 한 명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은 100만 개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적응의 동물이라서 닥치면 다 합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를 마세요. 다만 말을 할 때 말의 밀도와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말을 하고 못하고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단문 기준으로 3문장 5문장으로 본인이 소리를 내서 본인이 낮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시는 게 저희가 특허라도 내고 싶은데 정말로 가장 좋습니다. 3문장 5문장으로 하라는 말은 3문장 5문장 본인의 경험, 지원 동기, 하고 싶은 업무, 자유학기제에 관한 대책을 5문장 3문장으로 요약을 어떻게 해요? 정리를. 제 말은 그냥 우선순위라고 공무원들의 표현은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과 글이 다른 겁니다. 글은 배경 설명과 논리를 중요하지만 말은 논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있잖아요. 누구가 자기 친구, 제가 베스트 프렌드 칠공주가 있는데 베스트 프렌드가 진짜 재산 좋고 할아버지 아버지다 건물 주고 빵빵하고 성격도 좋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둥이여서 그거를 알아가지고 결혼식까지 날짜를 잡았다가 갑자기 파혼하고 아파서 들어놓았다. 자, 이런 상황을 세 문장으로 어떻게 할래요? 세 문장으로 단문 세 문장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 요약을 어떻게 해? 여성분들 만약에 그걸 모르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 전화를 어떻게 해요? 딱 들고 무슨 얘기부터 할까? 세 문장으로 하려면 야야야 걔 알지? 걔 죽어간대. 남자가 바람둥이였대. 미친년. 끝. 다 전달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친구가 묻죠. 왜? 멋있게 생겼고 왜 세탁도 했더니 아니 그 인간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체 어떤 의미인지 세 문장 다섯 문장으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말입니다. 이건 글과 다른 점이에요. 그죠? 글은 그렇게 쓰지 않죠. 되게 작은 배경 설명도 하고 대본을 만들지 마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대본 만드시면 여러분 그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발 두 개를 끈으로 묶고 뛰시는 거랑 똑같아요. 스스로. 자, 얘기가 좀 기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 노트를 하나 만드십시오. 다이소 가면 두 개에 1,000원, 한 개에 1,000원짜리 요만한 거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버려도 될 거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메모를 해두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말과 글의 다른 점 중에 또 하나는 머리에 있는 게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에 있는 건 글로 짜내면서 쓸 수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논술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차라리. 하지만 말로 하는 이유는 머리에 있는 게 안 나와요. 말로. 머리에 있는 게 이렇게 돼서 약간 가슴 쪽 언저리까지 내려와야 여기 있는 애들이 나와요.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면화, 공무원식 표현으로 내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면화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접은 애드립이다. 제가 요즘 원래 특히 개발하는 말인데요. 모든 면접은 애드립입니다. 말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있는 걸 자꾸 많이 넣으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필기와 면접이 가장 다른 지점이에요, 이게. 어떻게든 때려놓고 그래 일주일만 버티고 넣고 면접 시험장 나오는 순간 싹 잊어먹어도 되잖아요. 면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스스로 자꾸 피드백을 주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자꾸 암시를 줘서 몸이 기억하게 한다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 몸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입니다. 본인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키워드로 메모를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뭐 카페에다 올려드릴 텐데 정확히 말하면 21등인가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쓴 면접 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제가 페이지 줍는 강사라 그러니까 면접 끝나면요, 뭐 얘가 자료들을 다 저한테 버리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 제가 기자실에서 그런지 그런 호기심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준비해 왔고 이렇게 했던 그 흐름들을 좀 보겠다고 해서 저한테 주시고 가셨는데 보시면 아름답게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막 정책을 이렇게 막 그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연결 막 시켜놓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뭐 그럼 각자 정리하는 요령과 방법이 아마 있으실 터이니까 반드시 좀 하시고 그 키워드를 계속 늘려가시고 늘려간 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면접 준비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몸으로 면접 준비라는 말인데 이 몸으로 하는 거는 뭐 꼭 기관 방문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강의 때는 뭐 기관 탐방이나 투어 코스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솔소중일 같은 경우 뭐 일행 같은 경우야 뭐 어디 뭐 제가 문화부 지원한다고 같이 무슨 뭐 세종의 문화부 본청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합니다만 솔소직렬 같은 경우 예컨대 좀 특화된 직렬들이 있죠. 그런 데는 좀 한번 갔다 오시는 성의 또 말재료잖아요. 직무형 1번 쓸 때 갔다 왔으면 한 줄 쓰는 것도 뭐 면접용으로 갔다 온 건 서로 다 알지만 여튼 좀 봉사활동 것도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 꼭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있는데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활동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무슨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면접용으로 한 거죠? 라고 바로 물어요. 되게
뭐 그거 다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지 않는데 다만 하시면서 좀 배우실 게 있고 좀 느낀 게 있으시면 좋고요. 하다못해 동네 가셔갖고 쓰레기 하나 주우시는 것도 봉사잖아요. 그 봉사라는 거 꼭 VMS나 1318 들어가셔가지고 꼭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뭐 배식 봉사 무슨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소하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봉사잖아요. 그렇다고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를 안내해드렸어요. 이러는 건 너무 소소하잖아.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잖아, 사람들이. 뭐 없으면 그런 거라도 얘기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스터디. 그냥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리자면 강좌는 섞여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도 섞고 자료도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스터디 신청을 받습니다. 제 수강생 여부는 묻기는 합니다만 그 묻는 거는 섞어서 해드리려고 가급적이면 그걸 묻기는 하는데 섞어서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강생이라도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서로들 자료도 공유하시고 복사도 하시고 뭐 서로들 저는 저 딸의 강사의 최선이 여러분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강사의 최선이 여러분 합격을 보장해. 내가 우스갯소리 말했잖아요. 면접 때 붙으면 강사 덕 떨어지면 지 탓. 붙으면 다 자기 때문에 붙었대. 뭐 그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땡땡 선생 무슨 뭐 땡땡 선생 때문에 필기 붙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강사는 여러분이 준비할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가 1차고 둘째 대충 방향 이쪽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효율을 주는 거잖아요. 필기하실 때 그런 강사들이 되게 좋은 강사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면접도 마찬가지로 무슨 강사의 성의와 열정이 뭔 상관인데 여러분들에게 물론 뭐 성의나 열정도 없이 하는 강사분들도 뭐 제 눈에는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김밥 장수도 김밥 만들 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업으로서 어저께 김은 선배 나오셨지만 그분 좋아하는 표시는데 밥벌이는 신성한 겁니다. 저는 이게 밥벌이기 때문에 잠시는 원래는 밥벌이기 때문에 저는 밥벌이에 최선을 다할 뿐 뭐 김밥천국 사장님이 김밥에 최선을 다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온전한 정보를 드리는데 다만 그건 저의 최선이고 저의 최선일 뿐 저의 최선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하등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강사들 자료들 내용들을 섞고 뭐 좋은 것들은 서로 벤치마킹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직렬 섞어서 하시면 더 좋겠고요. 뭐 자기 직렬을 특화하게 부심 부리시는 분들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세무적이면 재정이나 돈 문제 조금 가까우신 분들일 테고 기술직, 건축 이런 때 좀 업계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시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스터디는 절반 이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두세 개 돌리는 건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하면 충분합니다. 잘 돌아가는 스터디 하나가 낫고요. 그 스터디 하나도 뭐 2, 3일 한 번씩 매일매일 보지 않더라도 미리 써오실 거 써오시고 준비하실 거 준비하신 다음에 스터디 자체를 늘어지지 하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같은 거 스터디 때 해보시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대신에 토론보다는 좀 서로 약간의 뭐 이렇게 뭐 토론 내지 공부해 온 것도 서로 좀 쉐어하는 그런 작업으로 좀 쓰시면 좋겠고요. 가장 토론의 그 PT에서 스터디에서 중요한 모의 면접입니다. 실제로 질문을 해봐주고 면접관 역할하고 하셔갖고 좀 내가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얼마나 머리가 하얘지는지 그죠? 하지만 머리가 하얘지만 무슨 얘기든지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스터디 하실 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PT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에다가 녹음 어플 트셔서 녹음을 반드시 하시고 스터디원의 지적보단 그거를 들으셔서 자기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교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모의 면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몇 년대 쓰시고 중얼중얼 평소에 해보신 것들을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동병상련과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뭐 친목 도모와 뭐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죠. 당연하게 정신적인 부분도 뭐 그거는 주는 아니고요. 종은 그렇게 좀 솔직하게 하시고 본인이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적어도 반 이상 웬만하면 3분의 2는 본인이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스터디 많이 하는 건 스터디는 전 쉽게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 열심히 보러 다닌다고 기본 점수가 오를 리가 없잖아요. 모의고사를 보시고 점검하고 빵꾸나는데 때우시고 하자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의 본질은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하는 걸 면접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필기 앞자고 모의고사 맨날 보러 다니는 거를 시험 준비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피드백을 주고 보완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셨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고 나중에 뭐 이것도 얘기하려면 자 결론은 맞습니다. 독서실 절반, 스터디 절반. 뒤에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독서실 3분의 2, 스터디 3분의 1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혼자 하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에 늘 녹음하시고 그 전에 혼자 하든 뭐 스터디에서 하든 녹음하시고 본인이 반드시 들으세요.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민망하고 얼굴 벌개지고 나 같으면 미흡 주겠다 진짜 뭐. 처음엔 다 그러실 겁니다. 제가 녹화보다 녹음이 좋다고 말하는 건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모릅니다. 그죠?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몰라요. 녹음해서 들어보면 남 얘기처럼 들립니다. 집중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 세세한 것들이 컨트롤이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내 답변할 때 마음가짐, 내 상태, 실제로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기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스터디는 안 하시더라도 녹음은 꼭 하시고 스터디에서 녹음하고 피드백 주시고 발표돼 보시고 질문 어떤 걸 질문해드려요? 면접 후기 사례집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물으면 되잖아요. 일단 기출부터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대로 물으면 실제 면접을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저기 이상한데 뭐 네모칸한 교재 가지고 뭐 답 채우기 하지 마시고 그런 바보 같은 아셨어요? 면접 후기 사례집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그렇게 보통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시면 실제 면접과 근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초창기 하실 때는 뭐 저도 나중에 기출 문제는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기출부터 PT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실제와 비슷하게 괜히 무슨 압박 면접이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압박 면접 같은 게 있나요? 잘 보시면 일부러 괴롭히는 면접 14년도 상호형 질문은 되게 괴롭히는 일부를 불허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본인이 모르는 모든 질문은 다 압박 질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는데 지원 동기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게 압박 질문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 막 괴롭히기 위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면접은 여러분이 뭐 농담 따먹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압박 질문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는 강사는 경계를 하십시오. 겁주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다음 기출문제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들어가 있나요? 이거 그냥 제가 나왔던 문제 워크북에 읽었던 건데 이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노하우인데요. 이거 잘 보시고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A급 답지, B급 답지, A급 답지, A급 답지 이 만드시는 과정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 밑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일단 기출부터 하시고 기출하시고 후기 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게 이 정도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고 중요한 건 모든 PT 문제는 못 맞춥니다. 집단 토론 비롯해서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가 에러예요. 일부 수험생들은 면접 강사가 준 자료 제시 PT용 제시 자료를 밑줄 치고 외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아셨어요? 저를 포함 면접 문제 중에 PT 문제에 맞췄다는 강사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로 14년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때 유일하게 국가아젠다에서 저출산 고령화 강의는 유일한 강사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출산 오전주에 저출산 고령화하던 재정건전성 오후주에 그거 나와가지고 만세들 불렀어 애들. 그건 소발에 쥐잡는 거예요. 작년에 집단 토론 불체자 제 집단 토론 주제가 불체자였어요. 여러분들 그저 보시면 나와 있는 거 만세 불렀겠지. 뭐 의미가 있어요. 소발에 쥐잡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란 일을 공부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란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PT의 본질과 집단 토론의 본질입니다. 삼성의 일도 아니고 참여연대의 일도 아니고 조선일보의 일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일이 무엇인지. PT 쓰실 때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뭐 수험생한테 말씀드리지만 대책 방안의 주어는 뭘까요? 대책 방안의 주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셔도 많은 것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첫째, 교수님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끔 트럼프 행정부인 줄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 주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중요한 건 나란 일이 꼭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PT와 집단 토론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크게 두 가지로, 야, 네가 왜 공무원 되는지 네가 한번 좀 스스로 좀 생각은 좀 해봤니라는 게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근데 나란 일은 뭔지는 좀 아니라는 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뭔지 아니? 네가 오면 뭐 하는지는 아니? 혹시 편하다고 오는 건 아니지? 갈 데 없어서 그냥 오는 건 아니지? 여기 안 편하거든? 이거 좀 이해하고 있니? 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수비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격. 그럼 나란 일은 좀 뭔지 좀 알아? 이게 전제가 돼야 이게 의미가 있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느낌 이거대로 좀 하십시오. 자, 일단 작년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래도 아마 작년에 비주얼은 다 문제분들 보셨으니까 비주얼 싱크로율도 거의 90%, 내용적 싱크로율 90%, 95%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제시자료가 다 조작된 제시자료입니다. 인쇄학 신차가. 그래서 이 원 자료는 제가 다 웬만한 건 찾았는데 데이터를 여러분들 문제 풀게 만드는 바람에 좀 완벽하게 워딩까지 복원이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복원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비주얼까지 저는 얼마나 뭐 직업적인 그게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제시된 자료에 없더라도 필요하면 추론을 통해 논거를 만드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지난해 처음 생긴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봤을까요? 수험생들이 보고 기억해내서 이게 들어갔던데 새로 복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배들도 그 전에 이렇게 복원된 걸 보고 갔기 때문에 익숙하신 거죠, 당연하게. 아무튼 문제는 이렇게 줍니다. 타이포와 싱크로, 비주얼까지 싱크로 90%는 최소한 됩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시라는 말씀부터 제가 늘 드리는데 그냥 여기서는 해설하기는 곤란하고 얘기가 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강의를 들으시고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팩트가 틀리는 걸 가지고 아무리 논거를 세워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팩트 자체가 논거고 팩트 자체가 진실입니다. 강사의 해석이나 무슨 경향이고 무슨 철학 따위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개인 발표 문제 워딩이 있고요. 보시면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지금도 싱크로율 한 85%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블라블라 벗어나 횡행하 외워받기도 했다. 제시자료를 참고해 독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일비용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적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적으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쓸까요? 좀 심하게 그래요. 적으래요. 둘째, 통일비용 마련 정책준의 선결 과제를 제시하래요. 세 번째,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만들래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목차를 줬잖아요. 목차를 줬잖아. 이렇게 하라고 제발 좀. 문제가 갈수록 친절해져요. 갈수록 정말로 심하게. 재작년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괄호 열고 1, 2, 3 이렇게 번호까지 매기고요. 볼드를 치고요. 거기다가 두꺼운 글씨로. 그것도 못 믿었는데 밑줄까지 쳤어요. 문제. 인혁체의 의지를 알 수 있게 야, 제발 좀 이렇게 좀 써라 좀 제발. 왜 그럴까요?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게 안 쓰는 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희한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테디 하시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면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명령이고 지시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아셨어요? 이게 대충 뭐 통일 비용 휙 넘기지 마시고 두 번 읽으십시오. 두 번. 이거 하라는 되게 친절하게 줍니다. 아셨죠? 목차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차를. 자, 제시자료 보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니고 맨 위에 보시면 제시자료는 가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라고 1일차 문제만 요 우상단에 요 폰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강생들 기억력 죽이죠. 선생님 이걸 있어요. 그러고. 그래서 데이터가 좀 숫자를 좀 복잡한 데이터가 단순화시켜가지고 좀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원자료는 제가 찾았습니다만 한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제시자료는 이렇게 제목까지도 넣어줬습니다. 통일 마련 필요성. 심하죠?
첫째 장에 이거야. 두 번째 장 볼까요? 통일비용 호응도. 그래프도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숫자까지도 거의 싱크로 90%는 됩니다. 세 번째, 통일비용 만족도 분담비용 이렇게 줬죠. 잘 보시면 1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약 정리하라는 게 훨씬 강해져 버리는 내용입니다. 대책 방안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시피 해요. 잘 보시면. 약간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지난해 보면서 되게 풀 죽은 얼굴로 나왔어요. 제 시절에도 그냥 요약 정리하던 거던데요. 뭐. 요약 정리.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링크로 보셨던 그 후기 답지를 쓰신 겁니다. 근데도 그 안에서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관련된 후기 5개를 지금 드렸죠. 샘플로. 약간 좀 보통보다는 약간 좀 뭐 그런 것부터 되게 좀 잘하신 것까지 이렇게 벌려놨어요. 제가 일부러 좋은 것만 고르지가 않고요. 뭐가 제일 좋으시던가 보시면 비교를 해보세요. 면접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답지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답지가 여러분 선배들이 쓰신 답지 희한하죠. 그 답지도 다 21줄 보고 내는 거 보면 희한하잖아요. 정신줄을 잡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썼던 걸 다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다 해요. 그렇죠? 왜 바둑도 복기라는 표현이 바둑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한 수 한 수를 다 복원해낼 수 있죠. 왜? 이야기가 있잖아. 그 안에 얼개가 짜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PT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개를 짜고 본인이 했으면 그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다 21줄을 기억해내서 여러분 후기를 남겨주시고 가신 겁니다.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쓰는구나,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오는구나, 실물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 오픈 강의를 들으시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혜입니다. 거의 싱크로 95%된 복원된 문제와 수강 합격생들이 쓴 답지, 약간 스펙트럼별로 질답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다는 것. 이게 면접의 실체입니다. 됐죠? 중요한 건 복원된 문제, 싱크로 비주얼, 폰트 비주얼까지 비슷하다는 거. 제가 거짓말 쳤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3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 설명 안 되죠. 답지 용지 21줄짜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민원입니다. 14년도, 15년도 문제는 뭐 아예 그냥 제껴서 여러분 보실 거 없을 것 같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가 문제가 되게 전체 PT 문제 중에 제가 전에 거는 그냥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14년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복원을 하기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첫 해였고요. 제가 작심하고 진짜 복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게 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안전행정부가 문제를 출제한 문제입니다. 시행은 그때 인사혁신처가 막 만들어질 때여서 그때 문제는 했습니다만 문제를 똑바로 보라고 하셨죠. 이때는 좀 간지가 좀 달라요. 문제 보시면 어떻게 나오세요? 노인문제 담당 주무관이다. 과장님이 우리나라 노인문관 심각성에 관해서 언론 기사를 보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땡땡 주무관님 다음 자를 참고해서 노인문관의 실태요. 실태와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이런 재치와 유머가 있잖아요. 실제 보고서 좀 써봐 이런 거잖아요. 이때 문제가 되게 좋아요. 보시면 다 퀄이 다 좋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인력처처럼 이렇게 막 문정으로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되게 부담스럽죠. 딱 떨어지게 정리되어 있게 자료가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큰 틀은 합을 맞춰놓긴 했으나 자유도가 꽤 높아집니다. 보시죠. 4장 첫 번째 장 뭐 많죠? 응? 뭐가 블라블라 이렇고 자살률 이런 얘기. 두 번째 장 자, 쫙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외국은 이렇고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 표는 실제 표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팁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헝가리가 있어요. 헝가리.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적은 것 같다라고 누가 했더니 헝가리는 우리보다 못 사는데 왜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적어? 라는 질문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 용어로 넣은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걸 골랐는데 참 꼼꼼하죠. 그런 거 보면
공무원들은 그냥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보면 나도 감탄했어요. 꼼꼼하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보시고, 즉 이 뭐 나중에 굳이 해석하자면 요인 자살이라는 게 빈곤과 연관이 되지만 반드시 빈곤과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근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정의 부족하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내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자료가 실제 데이터이기도 하고 최신 데이터이기도 하고 자료가 이렇게 간명하게 막 요약장 요거 요약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다음에 문제와 대책들이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보고서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실무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공적 이전 소득 뭐 이런 거 이전 소득 이런 거 뭐 글쎄요 뭐 저기 이런 쪽 재무나 회계나 이런 거 좀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전 소득 뭐 용어도 좀 낯선 데다가 막 죽겠는 판이죠, 그죠? 일단 말도 어렵고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여러분들을 엿먹어봐라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항상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 보느라고 힘들었지. 그래도 큰 틀은 알려줄게. 그래갖고 맨 마지막 이렇게 이런 걸 신경 써야 된다. 이래갖고 큰 틀의 가이드를 주는 게 꼭 이렇게 한 대목이나 이렇게 뭐 기사 형태든 여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아름답게. 자, 4장짜리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도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3장과 4장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PT의 끝판왕이 이걸 겁니다. 뭐 이거보다는 오전쪽 문제는 재정 건설 문제가 더 빡센 문제긴 합니다만 뭐 그거 너무 저잘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들어왔으니까 실제 자료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워딩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까지 이거는 이 문제는 보고률이 워딩 보고률까지 95%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요거는 좀 지원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모든 거는 원 데이터가 다 있었습니다. 뭐 KDI 보고서 그쪽에 말할 때 홈페이지 등등등 이 편은 OECD 표 막대 그래프에서 이걸 새로 만든 거 이런 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다 복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억력이 아주 영민하신 지금은 세종의 모부에 가 계신 분이 결정적인 와 대박이더라 숫자를 다 외워요. 이 60점 몇 프로였고요. 와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보십시오. 자 대충 시간이 됐고요. 뒤에는 뭐 보시든지 말든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만 지금 뭐 제 강의 듣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강의가 올라가 있는 게 그겁니다. 총 리스트인데 뭐 되게 많아 보이는데 뭐 아마 강의를 전혀 안 하거나 몇십 시간 하거나 둘 중밖에 없을 거예요. 뭐 최소한 좀 경제적으로 하려고 했고요. 일단 뭐 그냥 리스트만 보시고 이런 거 했구나.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이라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분양 제도가 왜 문제인지. 분양이라는 건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물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돈 주고 사는 거가 아파트죠.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전에 아파트가 짓기 전에 많은 이렇게 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돈놀이가 돼버리죠. 주택이. 우리나라 주택 아파트가 이렇게 위험하게 된 원인이 하나이고요. 장기적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공무원밖에 할 게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바로 이 분양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있고요. 좁히면 분양이라는 제도 때문에 있어요. 지어놓고 팔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없었어요. 주거비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고 아이를 안 낳는 게 20, 30년 지다 보니까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고 산업 활기는 떨어지고 있고 많은 재산이 집에 묶여 있다 보니까 돈을 쓰지는 못하고 내수시장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취업자리라고는 그래도 안정빵인 취업자리는 공무원밖에 안 남아서 아마 인류 역사상 공무원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세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취직하기 어려운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식하면 에코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 세대다. 자식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이 근본 따져나가면 집의 문제. 집이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야.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해야지. 님을 봐야 뽕을 따고 그래야 뭐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뭐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강의도 그런 것 같아요. 입도 선매잖아요. 저는 좀 그런 건 좀 안 해봤으면 해가지고 다 강의를 다 미리 다 올리고 다 이번에 뭐 발표나서 먼저 하시는 분들 실강을 다 녹화를 한 거긴 합니다만 PT 연습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머지 강의는 뭐 예정되어 있는 거는 이따 오후에도 있습니다만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뭐 저 강의 얘기 들을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기준으로 보면 그죠? 이제 이틀인데 좀 잘못됐네요. 이틀인데 여튼 이번 주니까 여튼 뭐 다른데 뭐 강의도 들어보시고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지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어보는지 원작에 복원된 후기가 있는지 PT 문제는 되게 온전한 문제를 주는지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죠? 일단 보시고 3주면 뭐 컨디션은 비슷합니다. 뭐 앞에 먼저 준비하신 분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않.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경험 정리하고 뭐 이러고 앉아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나 뭐 이것보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 도찐개찐이라고 봐요. 뭐 일주일 돼 이때 끝나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 뭐 일주일에 무슨 대박이 있겠습니까?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간이 뭐 많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좀 방향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워요. 아까워요. 도서관에 앉아서 아침에 뭐 9시 정도 도서관 가셔서 독서실 가셔서 볼 거 보고 쓸 거 쓰고 녹음도 좀 집에서 좀 부끄럽지만 틀어놓고 한번 해서 들어도 보시고 저 후기사를 보면서 좀 100개도 써보시고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그죠? 뭐 스터디 못하겠으면 뭐 엄마 아빠 아니면 동생 뭐 친구한테도 한번 질문 고도 한번 물어봐줘. 그래가지고 본인이 녹음해시고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건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늦었다고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지난해도 그랬고 뭐 매일 똑같이 이게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뉴스도 좀 챙겨보시고 세상 일 좀 아시고 결론적으로 내가 공무원 그래 하면 뭐 이런 거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한 축으로 좀 하시고요. 관련된 경험이나 정리 한쪽으로는 나란 일이 뭔지 좀 내 직렬과 관련돼서 특히나 뭔지 좀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1시간 반 깔끔하게 1시까지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후기 같은 것도 나중에 올려드릴 카페에 있으니까 좀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제가 아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커트라인 분부터 마음고생 오만 분들 참 좀 하나하나가 진짜 한 30분씩 다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분들인데 보십시오. 또 이것들 보시고요. 어떤 시행착오를 본인들이 겪었는지를 알면 본인이 그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면접 시장은 늘 리셋이 돼요. 매년. 그러니까 이런 후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깔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좀 이렇게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헛 정보가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 자기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뭐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중은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본인만 성의 있게 준비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혹시 요령이 아닐까? 내 답지가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면 혹시 이건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맞는 길일까 좀 회의하시고 그죠? 내가 성의 있게 뭔가 열심히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면접의 본질은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PT 역시 마찬가지. 뭐 많이 알고 똑똑하고 무슨 경험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성의가 있는지 내가 공무원이 되려는 자로서 후보자로서 성의가 있게 한 줄이라도 열심히 쓰시는 거고 성의가 있게 기술도 쓰시는 거고 뭘 잘 모르지만 성의 있게 말씀하시는 거고 본질은 뭐 똑똑 뭐 정책 무슨 뭐 기술사 무슨 직무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주 근본에는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공직 후보 예비자로서의 성의를 마음 자세를 여러분 면접위원 세 분 앞에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하자 뭐든지 내가 이게 성의가 있는 것일까 성의 있게 보일 것인가 그죠? 봉사활동 꼭 해야 될까요? 안 해도 괜찮죠? 라고 물으면 제가 확 짜증이 나는데 그렇게 성의 있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PT답지 메뉴에다가 제목 한 줄 써서 한 줄 빼먹는 거 성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막 기술자서가 맨 밑에 꼭 공직에 적용을 적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성의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면접관한테 물어볼 건데 공직에 적용 이런 걸 써놓으면 면접관이 뭐 물어볼지 저 알거든요. 그런 말 아니에요? 아니면 특정하고 다녔어요라는 말이거나 잘 보세요. 면접인 입장에서 내가 성의 있게 보일 것인지 좀 아마추어틱하고 좀 어설프게 보이고 답변도 좀 어눌하더라도
성의 있게 보이는 분들이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믿었고, 그죠? 먼저 우수를 주고 싶은 마음에 손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성의 있는 분들한테는 우수가 가고, 뭐 그냥 뭐 특별히 흠은 없네 이러면 보통인 거고, 좀 뭐 준비도 좀 덜 되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미흡에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뭐 그거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의가 중요하다. 내가 과연 성의가 있게 보여질 것인가에 관련된 그 자문을 마지막 면접날까지 좀 하시고 그 시행착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일단 오픈 강의 1시간 반 정도 말씀드리고요. 끝나서 카메라가 끄면 뭐 잠깐 좀 오프 더 레코드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모쪼록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 그냥 공개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다른 분들도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최소한 좀 헛준비는 안 하시고 헛방향은 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